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을 상징하는 용, 21세기 초인류를 향한 역사의 교훈, 용을 통해 배우는 4차 산업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부제가 붙은 김태우 지음 21세기 북수 출판의 용의 리더십입니다. 먼저 지은이 김태우 작가 소개글입니다. 196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고 서당 생활을 통한 유교 공부와 암자 생활을 통한 불교 공부를 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일찍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늘 배움의 스승을 찾는 평생 학습인으로 살아가는 한편 인간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인간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누리는 삶, 예술로 가꾸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간 중심 경영, 영성 경영, 자연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식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조직의 의식 경영과 의식 변화에 대한 교육 및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이순신 포럼 수석 부이사장, 한국품질경영학회 산학부회장, 동아전기공업 대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총각정신, 내 삶을 경영하라, 부의 나침판, 시집 별에서 온 그대가 있다. 프롤로그, 용에 숨겨진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하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을 뿜고 구름 속에서 비와 번개를 일으키는 용은 그 어떤 존재보다 강력하고 권위 있는 상상의 동물이며 왕의 상징이었다. 실존하지 않는데도 동양에서 오랫동안 추앙되고 수많은 문화재에 남아 신성한 동물로 전해지고 있다. 용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이라는 실존설, 공룡의 화석을 보고 상징화했다는 화석설, 바다의 용오름을 보고 만들었다는 자연현상설, 불교의 유입을 통해 인도인들이 숭배하던 나가와 함께 들어왔다는 종교문화 유입설 등이 그것이다. 중국 황하 상류에 있는 하진에는 용천이라는 폭포가 있다. 이곳을 지나면 용이 된다고 하여 용문이라고 하는데 물살이 너무 강해 배가 다닐 수 없는 데다 물고기들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용이 되기 위해 수많은 후보 물고기들이 이곳에 모이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오르지 못하고 대부분 포기한다. 그래서 이곳을 넘어서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 마지막 난관을 넘어서지 못해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아래로 추락하는 생명체를 점액룡이라고 한다. 승천을 눈앞에 두고 쓰러지는 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액룡과 같이 포기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용이 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의 개인과 기업, 국가마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잘 사는 선진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를 얻어내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국가 지도자, 최고 경영자 등 리더의 역량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의 60% 이상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한다. 따라서 리더의 능력은 국가 또는 기업 발전과 밀접한 함수 관계에 있다. 불량한 국민과 불량한 직원은 없다. 오직 불량한 지도자와 리더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기업과 국가가 왜 못 살고 힘든 것인가? 결국은 국익과 기업 발전에 대의가 없는 지도자와 무능한 리더 때문이다.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와 경영자의 뛰어난 리더십 역량과 바탕이 그만큼 중요하다. 톰 코플랜드 박사는 경영력은 천연 자원이나 시장 규모가 아니라 지도자의 경영 리더십 우위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지도자나 오너 중심의 정부 운영이나 기업 경영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와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리더십보다 가장 통합되고 융합된 역사가 증명하는 최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는 용의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용의 리더십은 시대에 따른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때를 읽는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확한 미래 비전의 꿈과 목표가 서 있고 위험을 대비하여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인내와 도전 그리고 투쟁 정신이 결합된 강력한 용기로 집중 몰입해서 나아가며 동시에 주변의 사람을 품는 포용력으로 단결하고 유비무환으로 축적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는 최상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닫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의 리더십으로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며 전략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삶을 영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세계 인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데 기여할 1등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경영을 공부하고 경영을 잘 아는 사람은 기술을 공부하면서 인문학과 철학을 깊이 통합적으로 배우는 평생 학습인이 되어 도전하고 준비하는 전략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변화에 따른 간극을 잘 메우고 조율해서 살아가는 지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이 담고 있는 지혜와 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자연 속에는 이치와 원리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왜 실존하지 않는 용을 만들었을까? 용은 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을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용의 상징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왕이나 황제가 용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용을 파헤쳐 보기 시작했다. 부산 기장의 해동 용궁사에 가서 용 그림을 보다가 문득 스쳐가는 한 줄기 빛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용이라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상징적인 장점을 통합하여 만든 동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용의 머리가 낙타로 보였기 때문이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내와 도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고 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통합과 힘의 상징을 구현한 동물이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 용수숨쳤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용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비밀을 풀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가슴이 떨렸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와 방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고 자연. 가장 높은 도는 자연에 있다는 말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가진 동물들의 장점을 모아 통합하고 융합해서 만들어낸 것이 용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다. 누구나 한 국가와 집단,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살아간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집단의 지도자나 리더, 그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인 용이 되고 싶어 한다. 리더가 되려면 먼저 용이 되는 방법과 지혜를 알아야 한다. 상상의 동물인 용에는 이런 열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이자 답이며 원형이 담긴 메시지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용에 담긴 상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궁금증으로 출발한 나의 생각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나의 생각이 맞다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용의 비밀을 재해석하는 유레카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50여 년을 살면서 유교적인 문화와 서당 생활의 한학, 대학에서의 경영학 공부, 기독교 집안의 교회 생활, 불교의 암자 생활과 심리학, 철학, 영성에 관련된 공부와 수련, 30년간의 직장 생활과 회사 경영자로서의 수많은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의 리더와 예비 리더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고 평생 학습인으로 배워왔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용에서 찾았다. 이 책은 수천 년 동안 감춰진 용의 비밀을 파헤치고 진정한 통합 리더십의 본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용의 리더십을 통해 성공한 인물과 기업을 사례로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지도자와 기업의 리더들이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람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된다. 스승이나 선배, 친구와의 만남,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책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삶의 자세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여러분이 성공과 발전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개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여 승천하는 행복한 용이 되고 대한민국은 용의 리더십으로 용솟음치는 세계 인류 국가로 성장하길 진정으로 바랄 뿐이다. 2020년 대암 김태우. 용을 가슴에 품고 늘 꿈틀거려라. 용을 거꾸로 쓰면 융자가 된다. 이 시대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융합의 리더십은 바로 용의 리더십이다. 늘 나의 마음속에 용을 품고 승천하는 그날까지 용솟음치게 살아야 한다. 꿈이 있는 자, 위대한 용처럼 용틀거림을 하며 꿈틀거려라. 그대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용을 써라.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그 자리에 승천할 것이다. 나의 삶에 꿈의 여의주가 있는가? 매의 눈처럼 잘 보고 있는가? 소의 귀처럼 우직하게 잘 듣고 있는가? 돼지의 코처럼 외부 환경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가? 메기의 수염처럼 초감각적으로 외부 환경을 잘 감지하고 있는가? 악어처럼 수면 아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가? 사슴의 뿔처럼 재생하고 투쟁하며 쟁취하여 권위 있게 살 수 있는가? 뱀처럼 늘 새롭게 혁신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가? 잉어의 비닐처럼 위험에 대응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조개 껍데기처럼 재력을 단단하고 내실 있게 축적하고 있는가? 독수리의 발톱처럼 꿈과 목표를 집중 몰입해서 꼭 쥐고 있는가? 호랑이의 발처럼 용맹하게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가? 낙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의 길을 책임지고 도전하며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용의 전사이며 왕이 되기 위한 용의 리더십이다. 에필로그. 용의 리더십으로 무장하라.
동양 문화에서 용은 왕의 권력과 지위와 힘의 상징이었다. 그 속에 담긴 수천 년의 비밀, 용의 정신과 리더십을 파헤치고 재해석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동물을 비유했을까? 그것의 의미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상징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힘들지 않았다.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논어의 첫 구절처럼 즐겁게 공부했다.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공부했다.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흔히 리더에게는 4가지 그릇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기 재주만 의지하는 리더이고, 둘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등용하는 리더이며, 셋째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쓸 줄 아는 리더이고, 넷째는 끊임없이 배우며 개선하고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통합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도전하는 리더이다. 자기 재주에만 의지하려는 리더는 어느 한계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등용하는 리더도 결국 멸망의 화를 자초해 신세를 망친다. 그러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리더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리더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 40이 넘도록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없었던 유방이 당대의 명문가 출신으로 이미 20대 나이에 증언을 호령했던 향후를 누르고 천하를 거머쥘 수 있었던 까닭 역시 자기 재주에만 의지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쳐냈던 항우와 달리 장량과 소아와 한신 등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의심불용, 용인불의, 즉 일단 등용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의 리더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써도 될 것이다. 의심불용, 용인불의. 의심하면 용이 아니고 용인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누군가 정말로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고 한다면 나는 먼저 용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용이 가진 여의주를 목전에 두고 12가지 습성과 장점과 자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주변까지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좋은 모범을 배우고 보여야 한다. 당신의 헌신, 열정, 공감, 정직 및 성실한 행동이 작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하늘이 열려 그 자리와 지위로 승천할 수 있다. 용이 되거나 혹은 이무기로 남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세기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은 융합과 통합이다. 최고의 인류 국가와 회사 리더가 되려면 성공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용의 리더십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수천 년 동안 용이 되었던 지배자들의 성공 사례가 담겨있는 용이 입에 물고 있거나 손에 쥐고 있는 여의주는 빛이며 희망과 꿈의 상징이다. 용은 그 자체로 이미 융합과 통합의 상징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랜 역사에서 용이 가진 의미를 수없이 사용했다. 구불구불 장대하게 흘러가는 강물이나 대단한 기세, 보기 좋게 뒤틀린 나무줄기 등을 표현할 때 거대한 용이 몸을 뒤틀며 승천하는 모습을 빌려 용트림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용처럼 기세등등하게 힘을 들여 하는 트림을 뜻하는 용트림도 있다.
용 쓴다는 말은 원래 어떻게 해서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을 뜻하는 것이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용 쓰는 것이고 용과 용이 싸우면 하나는 필연코 죽으니 용용 죽겠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용소숨치게 용 쓰며 용이 주도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리더의 덕목과 리더십 유형이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리더십의 핵심은 항상 똑같다. 우리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는 용이 되고 싶어 한다. 세상에는 리더십 키워드를 주장하는 수많은 이론과 책들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용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리더십 이론이 아닌 융합과 통섭, 창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수천 년간 수많은 지도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의 숨겨진 리더십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 우리는 리더라고 하면 대통령, 정치인, 장군, 최고 경영자, CEO를 연상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용과 나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용의 꿈을 꾸자.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공무원, 정치인, 군인, 사업가, 평범한 직장인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 등 누구나 용의 리더십으로 재무장하면 분명 미래의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집단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용의 리더십을 배우고 익히며 발휘해야 할 것이다.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만큼 커질 수도 있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도 있는 변화무일하고 상하무시한 존재가 바로 용이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을 관통하는 절대 리더의 상징인 용의 정신과 리더십의 본질이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꿈을 이루는 승천의 삶으로 바꾸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용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자기 삶의 공든탑을 쌓아 개천에서 용이 되어 승천하는 진정한 용의 리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암 김태우. 네, 이상 21세기 북수 출판 김태우 지음 용의 리더십 일부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